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라이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광명 시흥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만약에 사전 청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입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우선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17,000, 2만에서 37,000 가구 정도 되죠. 그리고 고양 창릉 38,000 가구, 그리고 남양주 왕숙은 1, 2 해서 66,000 가구가 되죠. 그리고 하남 교산 32,000 가구.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광명 시흥 같은 경우에는 무려 거의 7만 가구 공급을 하게 되는데, 입지적으로 수도권 내에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교통편들과의 연계성만 준비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수한 지역으로서 투자 가치도 충분히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되었던 내용이죠. 광명 시흥지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하고 있고, 광명 테크노밸리라든지 광명 뉴타운, 이쪽은 이제 광명 사거리 쪽에 위치한 이 7호선이 지나가죠. 그래서 이러한 7호선, 그리고 2호선, 그리고 1호선들과의 연계성, 그리고 GTX B 노선과의 연결성이 얼마나 빠르게 조성이 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2025년 분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는 이제 사전 청약이 준비가 됩니다. 하지만 지구 지정을 하고 이러한 토지를 보상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구 지정이 한번 해제됐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걱정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속도를 내서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사전 청약의 강점이 뭐죠? 당첨이 되더라도 다른 지역에 청약을 넣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곳에 사전 청약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청약을 계속적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몇 가지 포인트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3기 신도시 광명 시흥 사전 청약을 위해서는 2023년도부터 사전 청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전 청약을 하는 시점에 광명시로의 전입이 필요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과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내용을 준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전까지 광명시로에 전입을 해야 됩니다. 2025년 보온 청약, 이 시점이 됐었을 때는 2년 거주를 충족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 청약에서 여러분들께서 당첨이 되시고선 다른 지역으로의 이제 전입은 하지 말아야겠죠. 당첨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전 청약은 모두 공공분양 물량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공공분양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용 40제곱미터 초과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시고 저축 총액을 가지고선 당첨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는 저축 총액은 월 최대 납입 인정 금액인 10만원씩을 넣었을 때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매달 10만원씩 넣어라, 이 부분이 공공분양 청약과 관련된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0만원씩 넣은 것을 누적을 했었을 때 총 납입 금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이 매달 10만원씩 넣는 부분이 중요하고, 이제부터라도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매달 10만원씩 넣는 부분, 이 부분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0만원씩 넣는 것이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 사실상 나중에 청약을 하셨을 때 자금 조달하는 부분에서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도록이면 꼭 넣으셨으면 좋겠고, 공공분양은 또 민간분양과 다르게 자산, 소득, 이 요건이 모두 충족이 돼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전용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자산과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산이 많아, 소득이 높아, 이런다고 해서 무조건 청약을 포기하실 것이 아니라 매달 10만원씩은 넣고 있으시되, 자산과 소득이 필요 없는, 그리고 최근에 발표됐었죠. 9억 초과. 9억 초과하는 부분도 자산과 소득을 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공공분양 했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자산과 소득이 포함되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을 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만원씩 납입을 하는 거는 꼭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공급, 최근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물량과 관련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특별공급 물량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최소 계약금 수준의 금액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10에서 20%가 되는데 보통 대규모 택지대구의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분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그래도 5억에서 7억 정도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5천에서 7천, 많게는 1억에서 1억 4천 정도는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지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금액 도달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또 다른 부분으로의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냥 청약을 기다리고 준비를 하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자산 증식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라든지 이 정도 금액이 준비가 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청약을 준비하시고 거기에다가 당해 지역 거주, 특별공급 청약에 나는 생애 최초라도 할 수 있게끔, 신혼부부라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전 청약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부분들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Q&A가 있었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전 청약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 특별공급을 일단 대표적으로 했었을 때 신혼생애, 다자녀, 노부모가 있고 본 청약 제도와 동일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이셔야 되고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1순위 요건을 꼭 챙기셔야지 됩니다. 왜냐면 1순위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사실 증명이 있어야 되고 그 밖에 뭐 세대주 요건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조건들 그런 것도 기억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3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되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됩니다. 여기서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 것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조건이 되겠습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부양을 해야 되고 무주택 세대주 그리고 자산 소득 요건의 충족이 가능하셔야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 자, 사전 청약 시 소득 요건이 충족됐는데 본 청약 가서는 연봉이 상승됐었을 때는 어떡하냐? 이 중요한 것은 어쨌든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자산 요건, 소득 요건 그 밖에 다른 요건들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본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 청약을 하시는 기준으로 했었을 때 만약에 본 청약에 가시면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해당 지역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지, 제가 아까 키 포인트에서 중요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 거주 중이어야지 사전 청약이 가능합니다. 자, 해당 지역 거주 중인 상태에서 사전 청약을 넣고 당첨이 되면 본 청약 시까지 2년 이상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입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년 거주에 대한 그런 걱정 없이 어쨌든 사전 청약에 신청을 할 수 있냐 없냐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택지지구는 이런 부분이 있죠. 자, 경기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은 2년 이상 광명시 거주자에게 30% 우선을 공급하고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공급, 나머지 50%를 공급을 하는데 광명시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죠? 이 경기도에 포함, 경기도에서 수도권에 포함. 사실상 사전 청약은 다 당해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으신 분들로만 대상이 되고 거기에다가 2년 이상이 되신 분들에게 우선이 공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2년을 미리 채우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사전 청약 당첨 후 일반 청약이 가능한지, 제가 이 부분을 그래서 강조를 했죠. 여러분들께서 사전 청약을 준비하시되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토지보상, 이 토지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남 가밀지구, 이 하남 가밀지구는 공사를 하면서 문화재가 발굴되고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사실상 입주시까지 거의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나는 사전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됐으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안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더 좋은 입지에 청약을 할 수 있다면 그곳에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겠죠. 그렇다라는 거는 저희 라이크 부동산에서 알려드리는 청약 정보, 그러한 부분들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요? 구독, 좋아요 지금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을 당첨이 되더라도 본 청약 신청 전까지는 다른 분양의 청약들을 넣을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이 사전 청약에 당첨된 것은 무효가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 청약 시 다른 청약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청약 시 최종 입주가 확정이 되면 2025년이 되겠죠. 재당첨 제한에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이후로는 다른 청약 지역을 넣을 수 없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3기 신도시 광명 시흥 사전 청약을 위한 과정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셔야지 되는 중요한 포인트들 여러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